귀여워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혈압 저하, 2. 심박동수 증가, 3. 심장 근육 탄력성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 혈관 저항 증가. 정답은요? 5번입니다. 말초 혈관 저항 증가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다 이 소리예요.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순환이 안 된다. 혈압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혈압은 올라가죠. 고혈압이 많아요. 심박동수는 감소합니다. 심장 근육의 탄력성 감소해요. 탄력 없어요. 늙으면 피부고 뭐 심장 근육이고 다 탄력성이 떨어지죠. 최대 심박출량도 감소한다. 욕창 초기 피부 홍반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겠죠. 1.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2. 피부 변화 있는 부위에 파스를 붙인다. 3. 춥지 않으면 2-3시간 햇볕을 쬐다. 4.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번갈아 쐬며 말려준다. 5. 욕창 부위 뜨거운 물주머니를 댄다. 정답이요? 1번입니다. 욕창 주위 마사지하고요. 가볍게 두드린다. 또는 미지근한 바람, 욕창에는 미지근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지근한 물수건, 미지근한 바람. 파스 붙이면 안 되죠. 피부 멀쩡한 사람도 파스 붙였다 떼면은 자극이 너무 심하죠. 춥지 않으면 햇볕 쬐는 건 좋은데 너무 길어요. 30분 이내가 좋아요. 또 찬바람, 따뜻한 바람 번갈아 가지 않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욕창은 좀 건조해도 돼요. 평소에 피부 관리는 보습을 유지하지만 욕창에는 건조해야 된다는 거. 욕창 부위에 뜨거운 물주머니 아니죠?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 1. 청각 기능 감소. 이거 소화기계예요? 2. 기립성 저혈압 발생. 3. 근력 운동 능력 변화. 4. 위산의 산도 저하. 5. 감각 인지 능력 저하. 정답이요? 4번이죠. 소화기계 특성을 고르세요. 청각 기능은 감각 기계죠.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 앉아있다 일어나는데 어지러, 이런 거.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근력이나 운동 능력의 변화, 이거는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감각 인지 능력 저하, 이거 신경계 질환이에요. 이게 이제 노인성 특성을 물어봤으면 다 답이지만 소화기계잖아요. 이런 거 트릭이에요. 조심하세요. 위산 산도 저하,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요번에 또 물어봤네요. 1.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탈과 위액 분비 증가. 4.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5.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정답은요? 2번이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돼서 지방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하죠. 탈과 위액 분비가 감소하니까 입도 마르고 소화도 안 되죠. 직장벽 탄력성 감소하죠.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해요. 쓴, 시는 잘 느낀다. 단, 짜는 못 느낀다 그랬어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 음식이 달고 짜집니다. 더 많이 넣으니까요. 설탕, 소금을. 쓴 시는 잘 느낍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아이고 왜 이렇게 시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1. 차가운 흰죽을 먹인다. 2.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3. 식이섬유, 고지방식을 준다. 4.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5.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설사하면은요, 이 문제 역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수분을 섭취한다. 이게 답입니다. 수분 섭취한다. 이게 물을 마시게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는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같은 맥락이죠. 설사하면은요, 계속 쭉쭉 빼내니까 탈수할 수 있거든요. 물 먹인다. 이게 답이에요. 흰죽 괜찮은데 왜 차가운 거? 뭐 그냥 좀 미지근하거나 상온이거나 따뜻한 게 좋겠죠. 우유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설사해요. 그죠? 식이섬유, 고지방식 안 좋겠죠. 장 운동을 너무 증가시키잖아요. 이 섬유질을 먹으면 변비 있던 사람도 이 변을 잘 보는데, 그래서 이런 장 운동을 너무 증가시키는 섬유소나 지방 음식은 피한다.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한다. 지사제는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해야 됩니다. 신체는요, 다 그 이치가 있어요. 설사하는 이유는 몸에서 나쁜 게 빠져나가려고 설사를 하는 거라서 인위적으로 멈추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돼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침 반사 증가.
2. 폐순환량 증가. 3. 섬모 운동 증가. 4.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5. 호흡 근육 위축. 정답이요. 5번이죠. 호흡기계 다 나빠진다. 호흡 근육이 위축된다. 이게 답이에요. 사실 노인성 질환은요. 노화에 따른 변화 좋아지는 게 없어요. 경험이나 지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사실 다 나빠진다. 젊을 때가 좋지 나이 먹고 더 좋아지는 건 사실 없어요. 기침 반사가 증가되면은 좋겠죠. 근데 기침 반사가 감소됩니다. 왜? 기침 반사가 좋은 거거든요. 제가 뭐가 걸렸어요. 기침해서 막 가래 빼내고 이물질 빼내고 이거 좋은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쌓입니다. 배액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돼요. 쌓여요. 그래서 기침 반사는 좋은 건데 좋은 거니까 감소된다. 폐순환량 좋은 건데 감소된다. 섬모 운동 좋은 거죠.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감소된다.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되면 좋은데 안 좋은 건 또 증가돼요. 가래, 뭐 콧물 이런 거 농축액 이런 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증가된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가 코랑 목에 이 가래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호흡 근육은 위축된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 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요?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죠?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지역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2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요?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가역적은 돌아갈 수 있다 이거고요. 비가역적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이미 늙었는데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겠죠?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순발력 떨어지죠? 적응력도 떨어져요. 면역 능력도 떨어지고 질병이 잘 나타납니다. 회복 능력도 떨어지죠?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질병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3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요?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요, 퇴직하고 나서 자신이 일할 때 냈던 보험료와 이자 등으로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예요. 고용보험제도는요, 실업의 예방 또 고용 촉진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요, 국민의 질병에 대해서 보험급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주고 또 재해나 근로자의 재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4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 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요?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자는 공단이고요. 가입자는요. 국민이죠. 1번 주야간보호는요. 재가급여입니다. 또 2번 장기요양 등급은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요.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뉘어지죠.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후의 건강 증진 또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있어요.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죠.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징수, 돈을 걷는 것은 통합 징수하는데요. 별도로 운영한다, 독립회계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3번은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어디다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하죠. 또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어디다 지급하죠?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뭐 요양원 이런 곳에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나요? 본인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쵸?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줘요. 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은 쉽죠. 안압 상승하면은요, 녹내장 바로 가시면 됩니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혀의 유두가 커진다. 2. 혀의 미래 개수가 증가한다. 3. 단맛과 짠맛 감지 능력이 향상된다. 4. 구강점막의 재생이 증가한다. 5.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 정답 뭘까요? 나빠진다 이런 것들이 노화에 따른 변화예요.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혀의 유두는 여러분 유두가 뭐예요? 혓바닥에 오돌도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유두라고 하는데요. 이 유두에도 뭐 성곽유두, 입새유두, 버섯유두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유두는 맛을 느낀다. 맛을 느끼는 게 아무래도 위축이 되니까 맛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노인들이 입맛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유두에는요. 미래라는 게 있어요. 미래는요. 미각세포입니다.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개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더 없는 거예요. 단맛과 짠맛은요. 단짠을 못 느낀다. 더 감소한다 그랬죠. 더 잘 느끼는 맛은요. 쓴신. 인생의 쓴맛. 신맛은 더 잘 느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단짠은 못 느낀다. 쓴신은 잘 느낀다. 구강점막의 재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재생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요, 국 먹다가 입 디면요, 금방 회복이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래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으로 발생한다. 2. 경과가 짧고 재발하지 않는다. 3. 증상이 뚜렷하다. 4. 대부분 급성 질병이다. 5.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정답은요? 5번이죠.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노인성 질환은요. 단독 발생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고 했어요. 경과가 길고 또 합병증에 동반되기가 쉽죠? 재발이 잘 됩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거의 없고 애매하다.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병이다. 나이 먹으면요.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했습니다. 폐렴 걸렸어. 설사 좀 했어. 그런데도 의식을 잃어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요. 인민감 감소합니다. 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통증이 없는 흐린 시력. 2. 뿌옇게 혼탁한 각막. 3.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4. 검은 눈동자에 하얀 백태. 5.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임. 정답은요? 2번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압이 상승했어 하면은 녹내장이에요? 백내장이에요? 녹내장이죠? 녹내장은 뭐라 그랬어요? 안압이 상승한다. 통증이 있다. 그리고 뿌연 각막 녹각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냥 뿌옇다 하면은요? 백내장이고요. 각막이 뿌예 하면은 녹내장, 녹각 가셔야 되죠?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비읍, 이거는 백내장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녹내장이 있어.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이런 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올 수가 있고요. 녹내장이 있다고 하면은요, 압력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가세요. 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요? 1번 세탁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집안일이에요.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등이 일상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체위 변경은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죠. 몸이 닿으니까요. 또 편지 대필은 정서 지원이고요. 병원 동행은요,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죠. 의사소통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요? 2번 관찰자예요. 상태 변화를 관찰한다, 약 복용 여부를 관찰한다, 관찰자의 역할이죠. 옹호자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지지해준다, 이게 옹호자의 역할이고요.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휴대전화 사진을 찍었다, 이럴 때는요,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요? 사생활이죠. 휴대전화, 사생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거죠. 9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 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 전기와 수도를 끊었어?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어요. 10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2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요,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요원들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또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1. 습도를 높게 해준다. 2. 공기 정화를 위해서 방향제를 뿌린다. 3. 똑바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4. 숨을 빠르게 쉬게 한다. 5.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뱉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게 만성 기관지염이에요. 이 화농성 가래, 끈적한 고른 가래가 나옵니다.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그래서 가래를 뱉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목구멍이 딱 붙어 있어요. 물을 자주 마시고 습도 그 다음에 좀 높게 해주고, 이런 거는 차선책이죠. 이거는 최선책, 요거는 차선책. 이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좋은 답이 있으면 더 좋은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공기정화를 위해서 왜 방향제를 뿌리나요? 공기청정제 또는 뭐 주기적인 환기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뭔가 호흡기가 안 좋아 상체를 올린다 이 얘기예요. 숨을 빠르게 쉴 필요는 없죠.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이 그냥 딱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관지 벽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딱 천식이 나오셔야 됩니다.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바로 천식이 나와야 되고요. 알레르기 질환이다 하면은 천식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됐어? 기관지가 좁아졌어? 또는 알레르기. 꽃가루, 강아지털, 고양이털, 먼지, 찐득이 이런 거에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천식이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이런 답이 있어요. 뜬금없이 침구류를 왜 세탁해? 왜? 침구류에 먼지,
찐득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침구류까지 세탁한다 이런 변형 지문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은 하지 마? 운동은 해야 돼요. 어떤 질병이든 운동을 하지 마 이런 건 없거든요. 기관지 확장제를 하고 30분 후에 운동해라 이거예요. 운동하기 30분 전에 기관지까지 열고 운동하래요. 아시겠죠? 천식은 폐렴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폐렴은 뭐예요?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돼서 폐의 가스 교환이 감소되는 거고요. 알레르기의 질환이면은 그건 천식입니다. 어떤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런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라앉죠? 회피요법이 필요한 건 천식이에요. 그래서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 알레르기 증상 하면은 천식으로 가시고요. 염증인데 기관지가 두껍고 섬유화돼서 폐가 가스 교환이 안 된다. 가스 교환이 안 된다 하면은 폐렴입니다. 폐렴, 염증성 질환은 물을 많이 마셔서 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배출한다. 이것까지 국시 나오죠.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에는 객혈과 가슴 통증이 있다. 2. 주기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3. 아침에 고열 증상이 나타나고 저녁에 열이 내린다. 4. 결핵 약제를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면 완치가 된다. 5. 결핵은 감염성이 없는 유전병이다. 정답은요? 폐결핵은 주기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결핵균은요,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병원에서 기침을요, 얼마나 했어요? 의사가 물어봐요. 2주 넘었어요? 네, 선생님, 2, 3주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핵일 수 있어요. 흉부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결핵은요, 아침이 아니라 오후에 고열 증상이 있다가, 늦은 밤에 열이 내립니다. 아시겠죠? 늦은 밤, 저녁에 열이 내린다. 오후에 고열 증상이 나타나고, 그쵸?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핵은요, 결핵 대상자가 접촉했어도 바로 검사하지 않고 2주에서 한 달, 그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잠복기라서 안 나오니까요. 주기적으로 객담 검사, 오케이. 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 오케이. 또 결핵약제를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면 완치가 되면 너무 좋죠. 결핵약은요, 항결핵제라고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먹어요. 다양한 결핵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다양한 약을 미리 그냥 복용을 하거든요. 한 주먹씩 빈속에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 먹다가 간이 상한대요.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간 검사를 한다? 이런 것까지 국시에 나오잖아요. 결핵은 사실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2년까지 약을 먹어야 된대요. 이상이라고 그 날개라는 그 과거 작가 있죠? 옛날에 폐결핵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약 먹다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결핵은 감염성이 있죠. 감염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결핵은 진짜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난한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핵 걸리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영양이 불균형적이고 또 방치했을 때 약을 먹다가 중도에 끊었을 때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약발이 안 받거든요. 조심합시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사람 많은 데는 마스크를 끼고 가세요. 꼭 걸리더라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말로 했죠? 성적 관계의 회유 말로 했어요.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이런 거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고요. 음란한 농담,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어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갑과 을이 없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 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요한 거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보수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직업윤리가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했어요.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입니다.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요, 삼가하고요. 정보 제공만 합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업무 영역 이외에 무리한 요구는 거절한다. 또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수두하면은요 딱 나와야 돼요. D 모양의 수포, 통증, 가려움, 자결감을 포함한 발증이 나타나는 질환은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요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이라는 거예요. 수두, 바이러스, 어렸을 때 수두 걸렸으면 대상포진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더 발병하죠. 예방접종은요 1회만 맞으면 됩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몇 년마다 맞는 건 아니죠. 대상포진 걸린 것 같아. 보통은요 뭐 얼굴에도 나고 여러 군데 나지만은 여자분들은 이 등 쪽, 브레이지어 라인 쪽, 요쪽에 생기고요. 이게 쌍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나 등 쪽에 많이 생겨서 그냥 아우 허리 아파 이렇게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상포진 누구한테 등을 좀 봐달라고 하세요. 물집이 있다 하면은요 바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대상포진은 피부과로 가세요. 다음 중 욕창 발생할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는 딱 머릿속에 사실 떠오르셔야 됩니다. 보기 전에요. 1.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2. 변비가 있는 대상자. 3.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4.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5. 요이나 변이가 있는 대상자. 정답은요? 1번입니다. 살찐 거 다 나쁜데 욕창에는 그래도 괜찮다. 쿠션이 되니까.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되어 있으면은 뼈랑 살 껍데기만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긴다고 했죠?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이 감소했을 때, 영양 상태가 부적절할 때 욕창이 잘 생긴다. 뭐 변비 있고 이런 건 상관없죠. 피하 지방이 있으면 욕창에는 좋다 그랬어요. 스스로 체위 변경 가능하면 욕창 안 생기죠? 요이 변이가 있으면은요. 화장실 가면 되죠. 요실금, 변실금 있는 대상자는요. 항상 습하잖아요. 습기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해서 욕창의 발생 위험이 있다.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야간에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2. 이동 변기를 대준다. 3. 골반 근육 운동을 하게 한다. 4. 꽉 조이는 옷을 입힌다. 5. 장시간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배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요실금이 있으면은요, 야간에 수분 섭취를 금지하지는 않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 일단 요거를 세모해 놓으시고요. 이동 변기를 대주진 않잖아요.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국가고시는요, 이게 꼭 틀려서가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답을 답으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비만은 복부 내에 압력을 더 가중시키죠?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이 증가됩니다. 배에 지방이 있으면 배가 눌려가지고
요실금이 더 생긴다는 거.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필요하죠? 또는 규칙적인 배뇨 훈련도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요실금에 좋아요. 변비를 예방하는 게 좋아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변비를 예방한다. 요실금에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압 또는 복압성 요실금에는 살을 빼야 된다.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증식하여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고 배뇨 후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끊어지는 질환은 뭐죠? 보기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그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겨요?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남자한테 생기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죠. 요도가 좁아지니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잘 안 빠져요.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소변이 바로 안 나옵니다.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와요. 밤이 자주 깨죠?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힘들어요. 긴박뇨가 있다. 전립선 비대증이요.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다. 2. 탄력 스타킹을 착용한다. 3. 유연성 키우는 요가, 수영을 한다. 4.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섭취한다. 골다공증 하면은 뭐죠? 걷기가 좋다. 여러분 아시죠?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셔야 돼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니까 광합성도 좋습니다.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입니다.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되죠. 고정하거나 보조장치를 착용한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것이 좋아요. 또 손상 직후 냉찜질이 좋습니다. 손목 그 다친 부위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고정시키는 게 좋겠죠. 17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결핵 대상자를 케어하면 되겠어요.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결핵 대상자가 접촉한 요양보호사 어떻게 하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바로 검사하는 게 아니죠.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같은 말로요. 일정 기간 지난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또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는요. 일광 소독한다. 또 결핵 대상자가 버린 가래나 휴지 이런 거는요. 격리 폐기물 통에 버린다. 이렇게까지 다 아셔야 돼요. 18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타액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1번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약물의 대사 능력, 몸에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은요, 몸에서 약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약물의 축적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 현상이 발생되기가 쉽다 했어요. 약물의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되겠습니다. 설사하고 있는데 복근 운동보다는요. 심신 안정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고요. 카페인은 장 운동을 너무 증가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더할 수 있어요. 카페인은 피한다.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지 않습니다. 지사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게 좋아요.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2. 선모 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가 감소해요. 좋은 게 감소합니다. 기침 반사라는 건요,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기침을 통해서, 재채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감소되면 몸에서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지를 않겠죠. 폐활량 떨어집니다. 선모 운동이 감소해요.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감소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져요. 가스 교환이 잘 안 되죠. 폐의 순환량도 감소하고요. 폐활량도 감소합니다.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요. 공기를 효율적으로 흡입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건조해요. 노인이 되면요, 눈도 건조해, 호흡기계도 건조해, 피부도 건조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섭취해야 할 영양소는 뭘까요? 정답은 4번. 일단 비타민 D, 햇볕 쐬면 자동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영양제를 먹습니다. 칼슘 좋아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뭐예요? 수영 바로 이렇게 가세요. 퇴행성 관절염, 골 관절염에는요,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 수영이 좋고요. 골다공증에는 워킹, 걷기가 좋다. 그냥 이거는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정말 별 5개짜리 키워드거든요. 요거는 그냥 항상 기억하세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수영, 골다공증, 걷기 이렇게 가세요. 다음 보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상태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정답 뭐예요? 이런 것도 사실 보기를 볼 게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요, 관절을 많이 쓸수록 통증이 심하다. 요것도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아침에 좀 뻣뻣해진다. 근데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진다. 이거예요. 얘야, 비가 올라나 보다. 허리만 아파도 다 알죠? 날씨나 그 활동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악화되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이 오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1. 언어장애, 2. 보행장애, 3. 의식혼돈, 4. 흉통, 5. 손발의 통증. 정답은요? 3번 의식혼돈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었다. 이거 어떤 병이에요? 심부전이죠. 심장의 수축력.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었어.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꾹 짜줘야 전신의 혈액순환을 하는데 쭉 짜주지를 못해요. 혈액순환 안 되겠죠? 심장이 부전하다. 심부전이에요. 이럴 경우에 저산소증이 옵니다. 순환이 안 되면 저산소증이 와요. 그랬을 때 의식이 혼돈하거나 현기증,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심부전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 심, 신, 갑, 부. 기억나시죠? 간,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수분도 제한해야 되고, 또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는 질병이 뭐냐 하면은 심부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생겨서 만들어진 병이다 하면은요, 그때는 동맥경화증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심장의 수축력이 하면은요, 심부전으로 바로 가세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허약감,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질환은 심부전이라고 했죠?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사실 보기 전에 고혈압 약물 뭐 생각해야 돼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라.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1.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2. 두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중단한다. 3. 혈압이 상승할 때만 약을 복용한다. 4.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5.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은 다음날 더블 2회분을 복용한다. 정답은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먹어라. 이게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돼요. 내가 오늘 좀 혈압이 떨어졌어. 이렇다고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혈압도 뭐랑 같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인삼, 홍삼 같이 먹지 말아라. 왜? 혈압이 상승하니까. 혈압약을 자몽 주스랑 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이거랑 같이 먹으면요, 부작용이 증가한대요.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1. 지방량의 감소, 2. 심장의 수축력 증가, 3.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정답은요?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중독되는 이유는요,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장에서요,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사를 해요. 몸 밖으로 빠져내보내는 기능, 대사를 하는데, 신장이 배설 능력이 감소되니까, 배설이 안 되면 쌓이겠죠? 쌓이면 중독된다 이거예요. 노인은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 떨어지죠?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노인은 약물에 대한 반응 민감해요, 둔감해요? 민감하다. 피부도 민감해지죠. 또 포도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용이하다. 2.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많다. 3. 질환 원인은 명확하나 치료가 어렵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5. 약물의 배설이 빨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정답이요? 4번이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설사 조금 했어. 그런데 의식을 잃어요. 약물의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했습니다. 초기 진단 어렵죠. 질환의 경과가 길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아요. 원인도 불명확하고 치료가 어렵죠.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1번 빈혈입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다 빈혈로 가세요. 빈혈에는 뭐 먹죠? 철분제를 먹어요.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뭐랑 같이 먹는다? 철 좀 들어라 I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한다. 이렇게 세트로 가세요. 22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2번 추간판이 얇아집니다. 골반은요 넓어져요. 팔자걸음을 걷잖아요. 어깨는 좁아진다. 이 골반이 좀 뻐들어져요. 또 근긴장도가 떨어져서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요. 인대 탄력성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이 좀 제한적이에요. 허리에 피하 지방이 늘어나요. 엉덩이 허리는 막 이렇게 있고 팔다리만 삐쩍 말랐잖아요. 23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유치도뇨관 삽입이 아니죠. 일정 간격으로 단순 도뇨관을 이용해서 소변 빼주고요. 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복압성 요실금 예방하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하고요.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켜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뭐 변비에 좋겠죠. 뭐 저지방 식사,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좋겠습니다. 24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오음 하면은요 동시에 치료한다 이거로 그냥 세트로 가셔야 돼요. 오음은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 3. 척수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요? 1번 선망입니다. 급격하게 하면은 선망으로 가셔야 돼요. 선망은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죠. 급성 질환이에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선망에 있는 대상자에게는요. 가족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둡니다. 뭐 식사할 때 식사 시간도 알려주고요.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죠. 또 수면 양상도 매우 불규칙해요.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신경세포의 기능이 증가한다. 2.
정서 조절이 안정해진다. 3. 감각이 민감해진다. 4. 단기 기억이 감퇴한다. 5.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4번 단기 기억이 감퇴합니다. 장기 기억 몇 년 전 거는 기억해요. 네 아빠 10년 전에 바람 폈다 이건 기억하는데 엄마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내가 뭐 먹었지? 어젠가 그젠가 기억을 못합니다. 단기 기억력은 감퇴하고요.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된다. 1. 신경세포의 기능이 증가한다. 신경세포 기능 감소합니다. 웬만한 거 다 그냥 떨어져요.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지고요. 감각이 둔감해집니다. 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낙상이 잘 일어난다고 했죠.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각막 반사가 좋아진다. 2. 고막이 얇아진다. 3. 치매 분비량이 늘어난다. 4. 후각세포가 증가한다. 5. 통증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정답은요? 5번 통증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각막 반사는요 저하됩니다. 나빠져요. 고막이요 얇아지는 게 아니고요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니까 약간 더 둔해져서 잘 안 들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노화에 따른 고막이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청력이 감소된다.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후각세포도 감소해요.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2. 눈썹이 굵어진다. 3. 결막이 두꺼워진다. 4. 각막의 민감성이 증가한다. 5. 수정체가 빨간색으로 변한다. 정답은요? 1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동공의 지름은 줄어듭니다. 눈썹은요? 가늘어져요. 남자 여자 똑같이 가늘어집니다. 결막은요 얇아지고 누렇게 변해요. 또 각막의 민감성은 감소하고요. 그러면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했었죠. 각막의 민감성도 감소합니다. 또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노란색으로 누리끼리해진다.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황화현상, 수정체 황화현상이죠.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눈부심이 증가하고요. 빛에 대한 수능이 어려워집니다. 동공의 지름은 줄어든다. 이거를 뭐 동지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지줄, 동공의 지름은 줄어든다.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일 때 운동 강도를 높인다. 2. 운동 전에 혈당 강화제를 먹인다. 3. 장시간 운동하는 등산을 권장한다. 4. 식후 운동한다. 언제?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5. 공복 시 운동할 때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당뇨병 대상자 운동 언제 해요? 밥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당 올라갈 때 그때 운동하는데 30분 이상 운동한다 이거예요. 혈당 수치가 300이면은요 진짜 높은 거거든요. 보통은 공복 혈당 정상 수치가 한 100이고요. 밥 먹고 2시간 후에 혈당 정상치가 한 140 정도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요 공복일 때 126 이상이면 당뇨예요. 근데 300이면 정말 높죠?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이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거든요. 운동 전에 혈당 강화제를 먹는다? 운동 직전이라고 바로 혈당 강화제를 먹진 않죠. 정해진 시간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는요, 장시간 운동 위험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돼요. 그 질환별로 운동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저혈당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뭐 과격하고 센 운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공복에 운동한다고 하면은 저혈당 올 수 있겠죠? 고혈당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 또 중요한 거, 발기가 부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발 관리에 신경 써라. 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다쳐도 잘 안 낫는다는 거죠.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중요하죠? 당뇨병의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이런 게 있다는 거.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요? 1번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결막은 얇아져요.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손상이 둔감해집니다. 또 눈물의 양이 감소해서 건조하죠. 뻑뻑하죠. 불편해요. 동공 크기가 줄어들어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눈을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당뇨병 대상자는 상처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특히나 발이 다치면 안 돼요. 왜? 혈액이 약간 끈적끈적해서 이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쪽으로 다치게 되면은요 치유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발톱은 일자로 자르죠? 튀는 손톱깎이로 깎으면 안 됩니다. 병원을 가든지 보고하는 게 좋아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곳에 발을 노출하면 안 좋다. 또 발을 씻은 후 건조시켜야 돼요. 잘 말려야 됩니다. 당뇨병의 4대 증상 중요하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많이 마셔요.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식, 많이 먹는다. 다갈, 갈증이 증가한다. 다뇨, 많이 마시니까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요게 중요한 거였죠. 당뇨병은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고요. 운동을 언제 하죠? 밥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이거는 정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시에 매번 나옵니다. 28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우울증일 때는요 사회적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고요. 뭐 곧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적극적인 치료가 더 좋습니다. 또 대상자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죠. 대상자의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다고 한다면요, 뭐 정신과, 신경정신과 이렇게 병원을 방문을 해가지고요 상담도 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자살하고 싶다 하는 자살 위험이 있는 노인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자살 생각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얼마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소화불량이야 이럴 때는요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이에요. 29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요?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요게 좋겠네요. 수분 섭취는 금기가 아니라면은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간헐적 단식 이거는 젊었을 때 살 빼려고 하기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위험해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또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당뇨가 올 수 있어요. 단순당은 피하고 한 번에 당이 확 올라가는 것은 피하고요. 서서히 올라가는 복합당질, 뭐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 과일, 현미밥 뭐 이런 거 먹어야 되겠죠. 또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고요. 단백질을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했잖아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이런 거 매일 섭취한다. 30번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운동을 생략하고 본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5번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줘야겠어요. 준비운동은 적어도 10분 이상 해야지 유연성도 높이고 근육 손상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하고요.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저강도 운동부터 점차 강도를 올린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